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아니온 최소 원장입니다. 생리통으로 내원하면 음식에 대해 문제라는데 그 중에서도 마시는 것에 대한 기호도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묻다가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물은 꼭 차게 마셔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이 시원하지 않으면 마신 것 같지 않아서 꼭 냉장고의 물을 마셔야 갈증이 풀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틈나는 대로 얼음까지 먹는다고 옆에서 어머님이 걱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무조건 찬물을 먹지 마세요 라고 하면 잘 수긍하지 못하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찬물을 좋아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남성은 외부 활동이 많고 모공이 열려 있어 땀을 통해 체열을 발산하므로 몸이 차고, 여성은 모공이 닫혀 있고 땀이 나지 않으므로 피부 호흡이 잘 안 되어 열이 발산되지 않으므로 몸이 덥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의 몸이 더운 이유는 뱃속의 아기를 키우기 위해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란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상황에 더해서 열이 상부로 쉽게 올라가는 체질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체질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먼저 기과 체질입니다. 기과 체질은 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체하는 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기는 화의 싹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란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가 한 곳에 뭉쳐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 열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순환의 시작점인 가슴의 전중 부위에 기가 뭉쳐 있으면 목, 가슴 부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심장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심화는 과도한 업무,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장의 과도한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에 열이 많은 체질은 심화가 많아지면 흉곽에 열이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정적인 변화가 빠른 체질입니다. 실정의 변화가 빠른 체질은 기운이 쉽게 상해합니다. 약간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뻤다, 우울했다, 화났다, 슬펐다 등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다양하고 빠른 경우에도 화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체질들은 각각의 특징에 의해 열이 상부 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목 부위에도 열감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찬물이 주는 시원한 느낌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누구나 36.5도로 비슷한데 위쪽으로 열이 몰린다면 아랫배는 어떤 상황일까요? 상부 쪽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랫배의 온도가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마시면 아랫배는 더 차가워지면서 수축되어 상부 쪽으로 열이 더 올라갑니다. 찬물을 마셔서 잠깐 시원해지겠지만 시간이 잠시만 지나면 열감은 심해지고 다시 찬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랫배와 그 안의 장기들은 서서히 경직되어 갑니다. 특히 자궁은 주기적으로 변화를 하다가 생리할 때 내막을 배출하기 위해 강한 근육 수축을 합니다. 근육층이 경직된 상황에서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야 하니 생리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 목의 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생리통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